안녕하세요. 로하스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의 완공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주택은 76평 박스형 모든 스타일의 목조주택입니다. 따뜻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이 주택,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졌는지, 또 기역자 형태로 평면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왜 이렇게 집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제가 건축 정보를 더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 레벨과 우리 땅이 4-5m 정도의 레벨 차이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앞쪽에 이렇게 박스형 형태로 벙커 주차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주차도 한 4대 정도가 가능할 정도, 한 20여 평 정도의 주차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 용도는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창고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공간인 만큼 창고로 별도로 구획을 해서 창고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주차를 하고 이쪽에서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편리하게 갖춰져 있다 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2층이 되는 공간이죠. 또 주차장 옆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 땅은 지금 320여 평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1, 2층을 포함해서 총 76평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층이 51평, 2층이 25평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이 남쪽인데 앉혀지려고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앉혀져서 남향을 보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바닥 평수를 50평 정도 앉히려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로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앉히고 보니까 해놓고 봐도 너무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어울리는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장은 외장재가 올 세라믹 사이딩, 지붕재가 리얼 징크로 시공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이 전체로 붙어 있지만 한 가지 컬러로 하면 좀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으로 컬러를 너무 단조롭게 하는 것보다 한 2-3 컬러 정도를 섞어서 세라믹 사이딩을 구성하다 보면 상당히 따뜻하면서도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요. 설계하실 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목조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는 골조를 보지 않는 이상은 건축 구조를 판단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콘크리트의 디자인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목조주택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파주처럼 추운 지역에서는 목조주택이어야만 단열성에 있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난방비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장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구조재가 나무 재질이니까 벌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요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실제로 시공 현장을 와서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 정도로 벽체에 있는 40cm 간격의 그 구조목이 다 쌓여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시공이 다 되고 나면 아주 미세한 형태의 벌레도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벌레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레 자체가 싫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팁을 드리자면 가급적이면 조경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 또 텃밭이나 꽃마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살짝 떨어진 형태로 배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현관 이 가로폭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30평 정도의 1층 구성일 때는 2000에서 2100 정도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늘 이 주택의 1층 평수가 51평을 감안하면 가로폭이 24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현관의 가로폭을 정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맞는 그런 비율로 현관 구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월에다가는 벽에 장식장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보이는 형태가 안방이 되는데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자, 안방은 건축주께서 거주하는 방이다 보니까 적어도 4.5평 정도의 구성이 참 합리적인 평수인 걸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댁도 그런 맥락에서 4평으로 안방 구성을 했고요. 이쪽은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을 이렇게 구획해서 문을 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서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도 평수로 따지면 3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방 하나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요건 특이하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샤워 부스를 만들어서 물튀김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안방 화장실을 구성했다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제 바로 거실로 향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복도로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건축주께서 앵무새를 키우니까 자연의 소리가 안에서도 들리니까 아주 색다른 느낌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문은 팬트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팬트리와 마주하고 있는 이 공간은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LPG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다용도실에 보일러 기계를 설치해도 되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에 달고 나머지 공간들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러실을 마감할 수 있는 것들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복도의 공간도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미하면 상당히 공간을 살리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요. 조명에서 이렇게 간접을 넣고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과 3인치 매입 조명으로 하니까 상당히 공간적으로도 인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도면상에 침실이1로 표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활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3.8평 정도 되니까요. 웬만한 방 하나보다도 오히려 좀 크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공간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이 화장실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하는 이 타일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내부의 인테리어와 크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많이 조화를 이루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형태의 타일을 선택을 했고요. 화장실의 틸트 형태의 향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열어놓는 부분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당히 내부를 뽀송뽀송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실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거실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이 댁의 아주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만 해도 벌써 11평 남짓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방 9평. 다시 말해서 거실과 주방을 합친 면적이 벌써 조그마한 단층주택 하나의 공간이 될 정도의 2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당연하고요. 단열의 우수성 때문에 목조주택을 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향까지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공간이 좀 넓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집들도 난방비에 있어서 많이 세이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창 자체가 크다 보니까 커튼도 열고 닫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다 해서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형태가 상당히 편리해 보입니다. 인조 대리석으로 아트홀을 포인트화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 댁의 전체적인 벽체는 실크 벽지가 아닌 동아 자연마루에서 나오는 월패드로 다 벽체 마감을 했다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바닥재로는 강마루를 최근에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드 느낌의 강마루, 길게 되어 있는 형태의 강마루도 많이 활용하시지만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대리석 느낌이 나는 이런 형태의 강마루를 활용해 보시는 거, 저희는 이게 구정마루 사건을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바닥재에 있어서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 있다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어찌 보면 건축주 주부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댁도 마찬가지로 주방을 아주 세련된 느낌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형태의 주방 가구입니다. 이 현장의 천장고는 1층은 2700 높이입니다. 2층은 2400 높이고요. 오픈 천장이 되어 있는 이 거실의 이 탑은
4,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2,700을 하고 2층에서는 2,400 정도로 해서 답답하지 않는 정도로만 구상을 해서 열 효율이 있었으나 또 난방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형태, 계단실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다 보니까 이 계단 자체도 이 복도나 이 공간 내에서는 인테리어 요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조 평철 난간 형태로 해서 나무 동자로 해서 손스침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실을 제일 많이 하는 형태의 사이즈보다 이 현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계단실을 널찍하게 했다는 것들이 장점입니다. 이 계단 폭이 1,300이나 되니까요. 계단실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계단실을 일반적인 형태로 멀바우로 하는 나무 재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집성목 형태의 나무로 활용해서 안정감이 있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이 나무가 꿀렁거림이나 또는 나무에 삐걱거림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쿵쿵 이렇게 소리내서 뛰지 않는 이상은 나무의 삐걱거림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정감 있는 그런 형태의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2층 공간은 25평입니다. 방이 3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층을 내려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따님방인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평수가 30.8평이고요. 1층과 마찬가지로 2층에서도 이렇게 코나 창처럼 이렇게 창을 시원하게 내서 그걸 조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참 특징이고요. 따님 방인 만큼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했는데 따님 방이니까 입주를 한 상태여서 제가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가 2층 테라스가 되겠죠. 3.5평 남짓되는 형태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베란다를 가급적이면 저는 지붕을 덮어서 포치형 베란다의 활용을 권해드리는 편이지만 지붕이 일단 덮어지게 되면 허가 면적에 이 베란다 면적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또 이렇게 지붕을 덮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이 공간 자체는 허가 면적에서 빠진다는 거, 그런 것들도 또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도록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공간을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이쪽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평면도 도면상으로 침실 2로 표기되어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의 사이즈가 4평이나 됩니다. 여기는 도면상으로 음악실로 표기되어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침의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 면적은 3평 정도 되니까 각자의 취미에 맞춰서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는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자, 공용 욕실은 1층 욕실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자, 1층 공용 욕실과 면적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타일에 있어서에 따른 변화를 줌으로써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틀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1층과 2층 또 욕실이 3개, 4개 정도 되신다 하더라도 다 동일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면서도 조금 더 이색적으로 꾸며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현장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땅도 300평이 넘는 땅에다가 건물 규모도 76평이나 되는 아주 넉넉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널찍널찍하기만 하면 어찌 보면 조금 실용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보신 현장은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넓지만 공간별로 아주 짜임새 있는 형태의 구성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활용도가 상당히 높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현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공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아이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적용할 때 미리 계획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신다라고 하면 이 댁처럼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그런 집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